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6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길거리로 내쳐졌습니다. 손에 쥔 돈은 단돈 8만 원. 그런데 이 여자 결국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비가 세차게 내리치는 어느 목요일 저녁 32살의 지연이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 있게 된 것이었죠. 나가. 당장. 남편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년 전 결혼식장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평생 지켜주겠다 하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6년이나 줬어. 6년 동안 뭐 했어?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치게 생겼어. 당장 나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너한테 줄 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지연은 6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낳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며 계속 미뤘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 집에서 6년간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회사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생활비에 보태고 하지만 아이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인연이 안 닿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시댁에서는 무조건 지연의 잘못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멀쩡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전처에게서는 아이가 생겼는데 너한테는 애가 들어서지 않음 누가 문제란 거니? 남편 태준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사실도 결혼 3년 차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처에게서 낳은 아이는 전처 쪽에서 키우고 있었고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태준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년. 그것도 모르고 6년을 살았어? 모욕과 무시는 일상이 되었고 급기야 오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 통장. 87,000원 남았더라. 그거라도 가져가. 시어머니가 던진 통장을 주우며 지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6년간 벌었던 돈은 모두 생활비로 시댁에 보탰고 그나마 남은 돈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온 지연.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친정도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지연이 결혼할 때 시집가면 그 집 식구라면서 거의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면서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늦은 밤 11시 비 오는 거리 32의 미연은 달랑 캐리어 하나 87,000원 그것이 미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연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찜질방. 일단 오늘 밤은 저기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찜질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찜질방 이용료가 10,000원이라 여기 밖에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이제 남은 돈은 77,000원.
남은 돈을 만지작 만지작 서글퍼 눈물만 흘렸다. 지연은 구석 자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편하게 잠을 자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지연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들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뻔뻔하기는 집에서 먹고 자는 게 다 면서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밤새 울다가 지친 지연은 새벽 5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시쯤 깼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쓰고 간 방석, 베개, 매트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쓰레기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6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방석을 깨고 매트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휴지통에 버리고. 저 언니 뭐야? 손님인데 왜 청소를 해?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연은 그냥 계속 정리했습니다. 멈추면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1시간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손님인데 왜 청소를 하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찜질방 사장 정미숙 가명 54세였습니다. 괜찮으시면 제 사무실로 잠깐 오시겠어요? 사무실에서 정 사장은 따뜻한 식혜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갈 곳이 없으신 거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받았던 학대, 어제 쫓겨난 이야기,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 정 사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해볼래요? 네? 우리 찜질방 직원 한 명이 다음 주에 그만두거든요.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아까 청소하는 거 봤는데 손이 되게 야무지더라고요. 일 가르쳐 드릴게요. 급여는 한 달에 230만 원, 식사 제공, 그리고 정 사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찜질방 3층에 작은 직원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셔도 돼요. 방은 작지만 침대랑 옷장, 작은 책상 있어요. 당분간 거기 쓰세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8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막막했던 그녀에게 생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출근, 찜질실 청소, 휴게실 정리, 음료 코너 관리, 사우나, 보조, 손님 응대. 일은 많았지만 지연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의 6년보다 훨씬 편했죠. 적어도 여기서는 욕을 먹지 않았으니까요. 지연 씨 수고하세요. 지연 씨 덕분에 찜질방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지연 씨 오늘도 고마워요. 작은 칭찬 한마디, 감사 인사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30만 원. 지연은 그 돈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구나. 2달째 정 사장은 지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찜질방 1층에 작은 식당이 있잖아.
거기 주방 보조 같이 해볼래? 급여 30만 원 더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주방 보조를 시작한 지연. 채소 손질, 설거지, 간단한 조리. 시댁에서 6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야, 지연 씨 진짜 손이 빠르다. 칼질 좀 봐. 프로 같은데? 양념간 맞추는 것도 정확해. 주방장도 감탄했습니다. 지연 씨 요리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많이 해봤어요. 어디 집이 이렇게 요리를 많이 시켜요? 손님 접대 많이 하는 집이었나? 뭐, 비슷해요. 지연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댁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3개월째 찜질방 식당은 지연의 손길이 닿으면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음식 맛은 더 좋아졌고 서비스는 더 빨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늘었죠. 사장님, 요즘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 진짜 친절해요. 정 사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연 씨를 구한 게 아니라 지연 씨가 우리를 구했네. 지연은 이제 찜질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소부터 주방까지 손이 닿는 곳마다 완벽했으니까요. 급여도 300만 원으로 올랐고 작은 직원실에서 생활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 사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좋은 기회가 생겼어. 네? 무슨 기회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 강남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진짜 유명한 데야.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손님이 끊이질 않아. 근데 거기서 직원을 구한대. 저한테 가라는 거예요? 응. 나도 너 보내기 싫긴 한데. 지연아, 넌 여기서 이렇게만 있기엔 너무 아까워. 거기 가면 제대로 된 요리도 배우고 경력도 쌓을 수 있어. 월급도 여기보다 훨씬 많이 줄 거고.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여기가 편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 사장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더 높이 날아봐. 내가 항상 응원할게. 그렇게 해서 지연은 강남의 명가원 가명이라는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명가원 첫 출근. 어서 오세요. 김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이곳 총괄 관리자 박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명가원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3층 건물 전체가 한 식당이었고 하루 예약 건수만 해도 50건이 넘었습니다. 1인당 식사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식당이었죠. 지연 씨는 일단 홀 서빙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매뉴얼 있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선배들한테 배우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지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님 응대, 테이블 세팅, 서빙, 정리. 하지만 찜질방에서 6개월간 다져진 체력과 꼼꼼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야, 신입인데 되게 일 잘하네? 실수도 없고 동선도 정확해. 어디서 배웠대? 일주일이 지나자 선배 직원들도 지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박 실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주방 보조도 같이 해볼래요? 홀이랑 주방 둘 다 할 수 있으면 급여 100만 원 더 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주방 보조를 시작한 지연. 찜질방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요리가 정교했고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칼질, 손질, 양념, 플레이팅.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흡수했습니다.
지연아, 손이 진짜 빠르다. 요리 전공했어? 아니에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신기하네. 벌써 2년 차급이야. 3개월째 지연은 명가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홀도, 주방도, 심지어 재료 발주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요. 지연이 없으면 가게 안 돌아가겠는데? 진짜 만능이야, 만능. 급여도 4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8만 원 들고 길거리를 헤매던 그녀가 이제는 월 45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운명의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우리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미국에서 외식 경영 공부하시고 이번에 귀국하셨어요. 앞으로 이곳 운영에 함께 참여하실 거예요. 강민준 가명 35세, 키 180cm에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인상.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민준의 시선이 지연에게 멈췄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없으면 이 가게가 안 돌아간다던데요? 아,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세요. 지연 씨는 우리 식당의 보물이라고.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민주는 식당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지연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연 씨, 이 메뉴 개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연 씨, 고객 피드백 정리 같이 해요. 지연 씨, 늦었는데 같이 정리하고 가실래요? 처음엔 그저 업무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밤 식당 정리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연 씨는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냥 우연이요. 우연치고는 너무 잘하시는데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잖아요. 과찬이세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민주는 지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연 씨 눈빛에는 뭔가 슬픔이 있어요. 힘든 일 있으셨죠?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다들 슬픈 일 하나쯤은 있죠. 언젠가. 그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명가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준 오빠. 그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미국서 돌아왔다며? 왜 연락도 안 해? 민준의 전 약혼녀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민준에게 약혼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어쩐 일로 왔어? 왜 오긴 왜 와? 오빠 보러 왔지.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우리 3년 전에 끝났어. 오빠가 일방적으로 끝냈지.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지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민준 씨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 없지. 그날 이후로 박수진은 자주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직원분이시구나. 민준 오빠랑 친해 보이던데? 그냥 직장 동료입니다. 아, 동료. 근데 동료치고는 너무 자주 붙어 있던데? 혹시 오빠한테 관심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됐네. 오빠는 내 사람이니까. 잘못된 기대는 하지 마요. 박수진의 견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지연이 민준과 대화하면 끼어들고 업무상 만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예약했어. 오빠, 주말에 우리 집안 모임 있는데 같이 가자. 오빠, 우리 이번 휴가 같이 가는 거지? 민주는 귀찮은 듯 대응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지연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수진이 일은 정말 미안해요. 3년 전에 끝난 관계인데 계속 집착하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이니까요. 직원요? 민준이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 씨는 제게 정말 그냥 직원인가요? 네? 저는 지연 씨를 좋아합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연 씨의 성실함, 진심, 따뜻함. 모든 게 좋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 하지만 지연 씨는 제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죠. 왜 그런가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민준 씨.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 파탄,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된 시집살이에 빈손으로 쫓겨난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통이 다시금 되살아나 콕콕 가슴을 아파왔습니다. 저는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저를 민준 씨가 좋아해 주신다는 게 감사하지만 저는 민준 씨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민준은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수진 일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할게요. 지연 씨만 제 옆에 있어주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달라붙었고 급기야. 사장님, 저 지연이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민준 오빠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민준의 아버지이자 명가원의 사장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민준을 불러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연이란 직원이랑 사귄다는 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냐? 수진이랑은 어떻게 된 거고? 수진이와는 3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연 씨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이랑 내가 사귀면 직원들 사이에 소문만 무성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식당 분위기 다 망가진다. 아버지, 저희는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이면 다야? 아버지는 버럭 큰 소리로 민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넌 재벌가, 며느리감 수진이를 두고 왜 직원을 택하는 거냐? 강대호는 화를 냈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결국 강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지켜보겠다. 대신 그 여자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한다. 민준과 지연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박수진은 분노하며 떠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가원은 점점 더 번창했고 지연은 이제 부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급여는 600만 원. 1년 반 전만 해도 8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명가원을 최고의 한식당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점 하나 더 낼까? 정말요? 응. 2호점 매니저는 내가 해. 민준 씨.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민준은 한강공원에서 지연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찜질방 정미숙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잘됐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괜찮아. 넌 스스로 일어선 거야. 결혼 후 두 사람은 명가원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지연이 직접 총괄 매니저를 맡았고 1호점 못지않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지연은 민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대요. 민준은 지연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감사해. 사랑해. 지연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년 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그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게 된 것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강대호 사장도 기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몸조리 잘해라.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2023년 3월 지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민서. 여보, 우리 민서 예쁘지?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주는 아기를 안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그때 찜질방에서 당신을 만난 게 운명이었나 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정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8만 원 들고 길거리를 헤매던 그녀. 찜질방 바닥에서 울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성공한 식당 매니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4년 명가원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총괄이사가 되었고 3개 매장을 총괄하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아파트. 지연은 잠시 멈춰 서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그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민서가 엄마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엄마 여기 있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유모차를 밀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인생은 이제 뒤가 아닌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